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함께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식 퀸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지식 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화폐 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폐 개혁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캡틴 K의 시사경제 잡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캡틴 K는 대중이 화폐 개혁에 대해 두 가지의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화폐 개혁이 되자마자 물가 폭등 등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오해는 리디노미네이션은 단순히 화폐 단위 변경에 불과하므로 그 전후에 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모두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화폐 개혁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이며, 그 영향의 중심에는 화폐 개혁 이후 서서히 일어날 화폐 환각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캡틴 K가 말하는 화폐 환각 현상이란 과연 무엇인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화폐 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작용은 바로 화폐 환각 현상이다. 돈의 가치가 낮게 느껴지는 착시 현상을 통해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는 뜻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의 실질 변수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 화폐 가치를 이중 화폐 단위제를 통하여 가치 보전에 노력하면 이론상으로는 돈 가치에 별 변화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상 10억 하던 것이 1,0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면 돈의 실제 가치에 비해 물건값이 싸게 느껴지면서 소비 촉진과 더불어 실물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발동한다. 가령 1,000분의 1로 화폐 가치가 절하됐다고 치면 4억 원의 아파트가 5억 원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화폐 개혁을 통해 40만 원으로 책정된 아파트가 50만 원으로 뛰는 것이 얼른 보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환각이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화폐 개혁의 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화폐 환각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100만 원 하던 귀족주가 만 원으로 분할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싸 보여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알고 보면 시가총액과 가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격을 낮출 경우 주가 가치의 변동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은 착시 현상에 의해 주식을 싸게 여기고 사들인다. 그러면 액면 분할한 주가가 호재를 만나거나 시간이 흘러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액면 분할 전 가격 이상을 회복하는 사례도 많다. 지금 사람들은 설마 화폐 환각 현상이 나타날까 의심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대부분 현실이 되었다는 게 진실이다. 또한 화폐 환각 현상으로 말미암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기도 한다. 어느 순간 돈의 액면가나 실질 가치가 인위적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돈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심리가 발동한다. 자기 인생에서 화폐 개혁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화폐 개혁이 나오면서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니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것이다. 기대 인플레 심리를 악용한 투기질도 한 몫을 할 것이다. 네, 캡틴 K는 이렇게 화폐 개혁 이후에 실물 자산의 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 싸 보이는 현상을 화폐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이후 나타날 경제 현상. 화폐개혁이 가까운 어느 날 시행된다면 그 직전 몇 년 동안에 수중에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건 바보짓이 될 수도 있다. 예금하는 것도 보험을 믿는 것도 그렇다. 특히 보험사는 화폐개혁을 오히려 은근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민간보험 규정이 현재의 물가 상승률 반영도 잘 안 할 뿐더러 화폐개혁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화폐개혁이 되면 그 후 보험금 지급 시 실질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약속한 푼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개혁 이후 시세로 돈 가치를 환산하여 주는 게 아니라 화폐개혁 전의 액면가대로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이다. 물론 보험사는 중간에 고객이 맡긴 돈을 실질 가치로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일반 대중은 지금 우리나라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 박정희 정권 시절 사례나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 당시 혼란 같은 엄청난 변화가 당장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단순한 화폐 단위 변경, 즉 0을 몇 개 털어내긴 하지만 화폐 가치는 전후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일상생활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이 다음부터 잘 봐야 한다. 역사상 최저금리, 저물가, 인플레는 고사하고 디플레를 염려하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해묵은 숙제인 화폐개혁을 시행하기에 환상적인 조건이다. 원화의 국제적 수준을 격상시키는 목적이든 경기 부양 목적이든 뭐든 간에 화폐개혁을 하고 난 후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상황은 화폐개혁 이후 통화정책에 자유로운 금리 조절 운영폭을 제공해 주므로 리디노미네이션 직후에 경기 부양 수준을 넘는 폭주 분위기가 나타날 때 금리 인상으로 이를 잡을 수 있다. 디플레가 염려될 정도의 저물가 상황은 화폐개혁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지나친 경기 부양을 허락해도 되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화폐개혁 이후 예상치 못한 타격으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앞서의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경기 부양이 되도록 놔둘 명분이 생긴다. 이처럼 현재의 경기 상황은 화폐개혁의 최적의 조건임과 동시에 그 시행자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좋은 시절이다. 그러므로 앞서 대중들이 하는 오해의 두 가지 측면, 즉 화폐개혁이 되자마자 물가 폭등과 같은 사회 혼란이 일어나거나 리디노미네이션은 단순히 화폐 단위 변경에 불과하므로 그 전후에 별 변화가 없다는 생각은 모두 틀릴 수도 있고 일부는 맞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화폐개혁 이후 기간별 흐름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연히 화폐개혁은 유로화나 인도네시아처럼 공개된 방식으로 시행됨을 전제로 한다. 첫 번째, 단기. 화폐개혁 이후 1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말한다. 화폐개혁 직후 대중이 받을 충격은 피할 수 없다. 어쨌든 화폐개혁은 우리나라 경제사를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구분할 정도의 이슈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화폐개혁 소식에 원인 모를 불안감을 가지며 놀랄 것이다. 아무리 긴급조치 성격의 급작스런 화폐개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해도 많은 사람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산 노출을 꺼리는 부자들이나 지하 자금들은 탈출을 모색한다. 이때가 화폐개혁의 초기 성과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다. 정부 당국의 설명이 부족하면 노출을 꺼리는 자금들은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움직일 것이고 그로 인한 작은 사회 혼란이 나와 일순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출처를 묻지 않는 무제한 교환을 약속하며 그들을 이해시킨다면 굳이 감시망을 빠져나가기보다는 금융자산이나 실물 자산으로 급격한 이동이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인 물가 폭등 현상이다. 거기에다 화폐 환각 현상이 더해지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1년에서 5년 정도 대세 상승을 한다. 물론 이때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다. 자신들이 잡은 경기 부양 가이드라인을 넘는 인플레가 일어나면 강력한 제도적 조치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불안한 시장과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점차 시장은 안정을 찾고 시간이 흘러 중기로 돌입하게 된다. 두 번째, 중기. 화폐 개혁 이후 5년에서 15년 정도를 말한다. 5년에서 15년 정도라고 했지만 사실상 기간을 결정하는 건 정부 당국의 일관된 정책 연속성에 달려 있다. 일관되고 강력한 정부 정책이 연속적으로 잘 이어진다면 일반 대중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제까지 오해했던 무서운 화폐 개혁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된다. 물론 정부의 홍보 노력도 이에 한몫한다. 더불어 금융권의 노력이 혁혁한 공을 세울 것이다. 여러 광고나 국민 계몽적인 홍보에 의해 10년이 넘는 금융상품, 즉 사적연금, 변액보험, 종신, 생명보험 등이 화폐개혁 이후 화폐가치 하락 흐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일시에 계약 해지 요구가 빗발칠 테니까. 물론 이때도 상품 약관은 고쳐지지 않는다. 화폐 개혁 후 화폐 가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반영한다는 조항은 절대로 금융권이 자기네들 상품 약관에 삽입할 리 없다. 그걸 보장해주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폐 개혁이 되어도 화폐 가치 하락 현상은 그 전과 동일하거나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그런 현상이 최대한 오래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화폐 개혁 이후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운영을 잘못하면 중기에 하이퍼 인플레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떡하든 대중을 착각에 빠뜨려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야 진짜 아무 일 없는 중기 기간이 그나마 오래 갈 수 있다. 물론 이걸 두고 국민을 속인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경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착각 속에서 점점 화폐 개혁 부작용의 위험 속에 빠져든다. 세 번째, 장기. 화폐 개혁 이후 15년 이상의 미래를 말한다. 가장 심각하고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화폐 개혁의 폐해가 바로 장기에 접어들 때 나타난다.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어도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중기적으로 보면 별다른 파생 효과나 달라진 사회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보통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폐 개혁 전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만일 그 중간에 통일이 된다면 좀 더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 전반이 안정화, 나쁘게 말하자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연한 경기 사이클에 맞춘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 조치를 한다. 그러면 또 당연히 인플레가 시작된다. 화폐 개혁 이후 15년 이상 지난 후까지 계속 불입하거나 불입 완료 후 받을 사적 연금이나 보험 등이 푼돈이 되는 이유와 순간이 바로 이 장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